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3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뭐 좋은 계획 없으신가요, 박 PD는? 단풍 구경 제대로 한번 해야죠. 단풍 구경? 네. 예. 아니, 더 좋은 계획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묵렬 컨설턴트님을 만나 뵈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계획 아닐까요? 매주에 한 번씩 하는데. 막 갖다 붙이려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요, 오늘도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이묵렬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컨설턴트님은 오늘 좋은 계획 없으신가요? 오늘이요? 오늘은 딱히 계획은 없고요. 예, 마지막 날인데. 10월 마지막 날이면 이용 씨인가요? 그렇죠. 그분, 노래라도 한 곡 좀 뽑으셔야죠. 그분 노래가 아마 저작권이 많이 들어오는 날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특정 그런 계절 특수를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반가운 전화도 있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저번 주 토요일에 그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호운당. 돈가스집. 예, 사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뭐 당시에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제 그 개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못 들으셨었대요. 왜요? 핸드폰을 바꾸셨는데, 어플을 따로 안 쓰셨대요. 그 전에 그냥 팟캐스트를 이용을 해서만 이게 저희 방송을 들으시다가 핸드폰을 바꾸시고 나서 이제 그걸 못 들으셨었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셨는데, 어느 날 어떤 손님들이 오셔서, 여기가 유명한 집이라고 소문을 듣고 왔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한번 여쭤보니까 사실은 팟캐스트에서 들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와하. 근데 끝나고 이제 조심스럽게 식사도 괜찮으셨냐 여쭤보고 혹시 내가 방송을 직접 못 들어서 그러는데 방송에는 어떤 내용이었냐 이런 것도 여쭤보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음식도 좋고 다 좋은 가게인데 약간 입지적인 아쉬움이 있는 가게였다라고 소개를 받았어서 찾아왔다.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와하. 그래서 다른 분들까지 확인은 안 됐는데 간혹 보통 이제 그런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손님들이 좀 단골 위주고 웬만하면 얼굴이 좀 낯이 있거든요. 근데 낯이 익지 않은 고객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오더라. 그래서 혹시 이게 일일이 여쭤보지는 못했지만은 방송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애청자분들이 다 몰려가셨군요. 그렇게 따로 연락이 오셨어요. 야하. 그래서 참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지쳐 있으셨어서 저도 좀 힘을 북돋아 드리려고 했었던 게 그 다음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었고. 그렇죠. 참 그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게였고 그런 사장님이셨었는데 또 이제 덕분에 힘을 많이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희도 이런 소식 전해 들을 때마다 저희가 방송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구나. 기쁜 것보다 안심이 돼요. 그렇죠. 연락이 하나도 안 왔다 하면은 괜히 우리가 방송을 너무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자책감이 드는데 이런 얘기 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괜찮게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힘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해 주셨고요. 저도 덩달아서 더 열심히 상담하고 더 열심히 컨설팅 해야겠다라고 좀 자극이 됐었던 그런 하나의 일이 있었네요.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들으시고 직접 가보시고 진짜 이렇게 행동하는 애청자분들이 또 있을까요? 근데 기꺼이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도 될 만한 그런 가게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거고 또 그만큼 그 전까지 호운당 사장님께서 열심히 또 운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 방문하셨던 청취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만족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맛있고 가격도 착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브랜드라면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피자 연합처럼 뜻있는 분들이 호운당 브랜드들을
공유를 하면서 그렇죠. 상생하는 맞아. 예, 그런 모델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바라고 있죠. 왜냐하면은 아하. 그 혼당 사장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 음식이라든지 주방에 대한 세팅, 뭐 요리 메뉴 등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셨었던 분이에요. 아, 그 교직에도 잠깐 있으셨던 분이었고, 그래서 예. 사실은 장사보다 그런 쪽에 더 재능이 있으신 분이었다 보니까 아하. 그런 거를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비단 돈가스만의 메뉴뿐만이 아니라 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일식뿐만 아니라 한식도 뭐 여러 가지 조리 학교에서도 일본에서도 공부를 하셨었던 분이고 하니까 사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뭐 당장 일단 본인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가게에 대한 뭐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실히 안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실 여력이 조금 안 되시는 건 있겠죠.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정화되면은 뭐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고 예. 또 뭐 직접 어떻게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은 한번 뭐 할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는 할 생각이에요. 사실은 처음 음식을 먹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아하. 아니 그때 뭐 조언을 직원도 한번 늘려보고 배달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예.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갔나요? 지금은 일단 메뉴를 조금 변경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아, 메뉴. 그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은 세팅이 되어 있는 현재 주방 집기를 이용을 해서 큰 인실을 들이지 않고 늘릴 수 있는 메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하. 그 튀김기가 있기 때문에 튀김기를 이용을 해서 그 사이드 메뉴 혹은 약간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어떻겠냐. 어차피 상권 입지적인 부분에서 여러 뭐 유명 상권처럼 뭐 객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그러한 기회 요소가 없는 상권이다 보니까 예. 차라리 그 객단가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하. 그렇다고 기존에 팔던 메뉴의 단가를 올리면은 그거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게 사이드 메뉴식으로 해서 혹은 세트 메뉴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객단가를 확보하실 수 있게끔 예. 그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완료가 돼서 이제 곧 시행을 하실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우,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호은당 위치, 저희 방송 듣고 아직까지 못 가신 분들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예, 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예, 바로 옆에 그 쌍용예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쌍용예가 아파트 단지 1층에 위치해 있는 호은당이라는 가게이고요. 뭐 네이버에서 그냥 호은당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주소는 상세하게 나오니까 예. 혹시라도 뭐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 혹은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무 때나 편히 가시면 더 좋을 거고요.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방송 듣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면 더 기분도 좋고 힘도 난다고 하시니까 예, 뭐 서비스도 이렇게 좀 주시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고기 양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한 덩어리라도 더. 네. 예. 이건 저희가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 그렇죠. 예, 아무튼 그렇게 좀 그 뭐 생색 아닌 생색 내셔도 사장님도 더 반가워할 만한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가서 말씀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우 너무나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얘기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장수 프랜차이즈 요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전주 방송에서 이제 예고를 드렸었던 것처럼 장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한번 브랜드가 어떤 게 있고 예. 언제부터 운영이 되어서 현재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하. 예, 그런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요. 그렇죠. 아니 항상 역사는 재밌어요. 아, 그럼요. 예, 장수 프랜차이즈 이거 찾아가는 역사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뭐 맥도날드, 그렇죠. 혹은 뭐 피자헛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외국계 외식 그런 브랜드들 위주로 오래됐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외국 그런 외식 브랜드들은 물론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국내 영업을 시작을 했을 수는 있겠으나 국내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영업 시간 자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뭐 버거킹 같은 브랜드가 뭐 대표적일 텐데요. 버거킹 같은 경우도 그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그 외국에서 국내에 수입이 되었지만 예. 일반 가맹점 모집을 한 거는 2014년부터예요. 2014년요? 예. 4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직영점 형태로만 운영을 했었던 거죠. 아하.
네, 그런 물론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런 거를 구분해 내실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뭐 버거킹 나도 가맹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예. 네, 가맹 영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었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먼저 국내 브랜드들이 프랜차이즈 영업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예. 그런 브랜드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아하.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예,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버거킹 햄버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좀 푸짐하죠 아무래도. 예. 예.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에 비하면 맛이 확실히 난 것 같아요. 아니 박 PD가 항상 맥도날드만 얘기해서 맥도날드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예, 맥도날드는 감자는 확실히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커피가 싸니까. 아하. 예, 저는 이제 운전할 때, 뭐 고속도로 탈 때 꼭 맥 드라이브에서 커피를 한 잔씩 받아가는데 왜냐면 스타벅스는 항상 대부분 옆에 있거든요. 맥도날드 옆에. 아 그래요? 줄을 엄청 서야 돼. 그 버거킹이 양도 많고 푸짐한데 단가가 좀 세죠. 아 그래요? 맥도날드보다 조금 단가가 센 편인데 푸짐하죠. 그리고 뭐 버거킹 최근에 CF도 굉장히 재밌게 잘 찍어서 그 이정재 씨 모델로 해서 새우버거 할 때는 그 신세계죠. 이정재 씨 나왔었던 영화. 새우란 말이야. 그게 버거킹이에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의 이제 좀 재미난 광고를 최근에 많이 했죠. 그거 맨 처음에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네. 박 PD의 아재 개그 같았다니까. 나 새우깡인 줄 알았어. 버거킹 뭐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들 패스트푸드 계열에서는 뭐 롯데리아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연코 가장 오래된 프랜차이즈 회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롯데리아. 예. 그런데 롯데리아보다 더 오래된 브랜드가 딱 한 개 있습니다. 그건 뭐 어디예요? 그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뭐 지금도 영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예. 림스 치킨이라는 브랜드가 저 기억나요. 예,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프랜차이즈 브랜드예요. 맞아요. 림스치킨 같은 경우가 지금은 67개 정도 매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예. 운영된 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이야. 40년요? 40년 2개월.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9월 기준이에요. 9월 기준으로. 2017년 9월 기준으로 림스치킨이라는 브랜드는 40년 2개월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야하. 총 매장 수는 67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림스치킨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먹었던 브랜드예요. 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리고 뭐 간간히 아직도 이렇게 야장 많이 깔고 맥주 팔면서 치킨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예. 뭐 물론 대한민국이 치킨 공화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시발점이 됐었던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림스치킨은 이제 후라이드 치킨이 맞아요. 강한 브랜드였었고요. 네. 롯데리아에 이어서 롯데리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37년 2개월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와, 롯데리아도 진짜 오래됐네요. 롯데리아 매장 수가 몇 개일까요? 몇 개나 되나요? 많을 것 같은데요. 200개? 1167개. 1167개요? 예. 와. 다이소보다 많네요. 많이죠. 롯데리아는 진짜 많아요. 그렇군요. 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는데 예. 양구에도 롯데리아는 있습니다. 양구에도 있다고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생겼어요. 아하.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거기는 군대리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외박을 나온 그 군 장병들께서 롯데리아 먹어요? 예. 양구가 네. 읍면인 거죠. 양구읍, 그죠? 양구면. 예. 야, 읍면 단위에도 롯데리아가 있다는 있다고요? 거죠. 예, 그렇죠. 야하.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거킹 혹은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가맹 영업을 시작을 거의 안 했고요. 지금도 사실 했다 하더라도 가맹 점수가 많지가 않아요. 예. 롯데리아는 대신에 가맹 영업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패스트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허. 오픈해달라라고 하면 그냥 오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저기 속속들이 입점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롯데리아가 국내에서 마켓 시어가 1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 매장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 아니 여기서 잠깐 돌발 질문인데 네. 군대리아랑 롯데리아랑 어느 게 더 맛있습니까? 그거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가요? 싸제와
아니 저희 때는 군대리아가 없었어요. 제가 아, 군대 다닐 그러셨나요? 때는. 아 물론 최근에는 군대리아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라고 네. 들었어요. 제가 군생활을 할 경우는 군대리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에이? 하나가 아니라 두 종류가 있어요? 예, 이제 딸기잼이 나오는 군대리아가 있고 포도잼이 나오는 군대리아가 있어요. 아니 햄버거에 잼이 들어가나요? 아, 예, 그렇죠. 빵을 예, 쌀빵인데요. 예. 햄버거는 원래 빵을 구워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는 굽는 요리가 불가능하죠. 왜요? 일일이 다 구울 수가 없으니까요.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음식은 대부분 볶거나 찌거나 튀기거나. 그래요? 예, 급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삽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맞아, 그 삽으로. 단체 음식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계란 후라이를 못 먹죠. 에이? 일일이 진짜 후라이를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군대 에 있을 때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식수 인원이 적은 식당만 후라이가 나오는데요. 아하. 군대리아도 원래 계란 후라이가 나와야 하지만 식수 인원 문제로 후라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은 달걀이 나오고요. 당시의 얘기입니다. 예. 아니 햄버거에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요? 아, 그렇죠. 일단 계란을 먹어야 되니까. 와. 그리고 빵을 구울 수 없기 때문에 빵을 쪄서 나와요. 빵을 치면 진짜 맛없을 것 그거는 같은데.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무튼 데펴서 나오는 개념인 거죠. 예. 예, 거기에 이제 포도잼 혹은 이제 딸기잼을 바르고 포도잼이 나올 때는 가공 샐러드라고 해서 이제 마카로니 이렇게 마요네즈 범벅된 그 샐러드가 나오고 딸기잼 나올 때는 양배추 썰어서 이렇게 드레싱 뿌리는 샐러드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패티 두 개와 함께 그렇게 먹는데요. 예. 뭐 맛이 물론 이제 색다른 메뉴니까 뭐 이게 한 제 기억에 수요일 일요일 아침마다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허.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예. 약간 좀 입에 안 맞는 분들은 이제 짬밥 좀 먹은 장병들 같은 경우는 안 먹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오리지널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군요. 외박을 나가면은 롯데리아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군대에서 군대리아가 나온다고 하길래 군대 진짜 좋아졌구나. 근데 그렇게 좋아하신 것 같진 않네요. 예, 뭐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가졌다, 구색을 늘렸다라는데 네, 그러한 거에 출중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팍피디도 못 먹어봤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 군대리아를 그냥 매점을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 부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예, 부식이 아니죠. 식사입니다. 식사. 그게 군대 리아만 먹고 한 끼가 되는 거예요? 예, 한 끼 식사입니다. 수요일, 일요일 아침 식사가 식판에 나오는 거. 그렇죠. 예. 그거는 먹어봤죠. 예, 예. 닭뼈슬 그래요? 나온 거. 아니 그래요? 예, 그게 제가 이제 식판에 나오는 햄버거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 닭뼈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우리 때는 없었어요 그게. 예, 그래서 그게 많이 이제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많이 개선됐다라고 이제 뭐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그렇군요. 이렇게 롯데리아 같은 매장이 있는 건 아니고 아니죠. 예. 아하. 식판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군대리아로 예. 불렀고요. 아무튼 롯데리아 때문에 또 산으로 갔어요. 예.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림스 치킨은 후라이드 치킨 위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의 치킨 공화국이 되기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고 한국의 치킨 시장을 개척한 거는 양념치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페리카나라는 브랜드가 맞아. 생겼죠. 페리카나. 예, 페리카나가 세 번째로 이제 오래된 브랜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아직도 있죠. 그럼요. 현재 36년 6개월째 아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페리카나의 매장 수는 몇 개일까요? 좀 적을 것 같은데요. 림스보다 많을 것 같아요. 림스는 67개였죠. 예. 페리카나는 현재 1200개가 넘습니다. 와, 그렇게 많아요? 예. 아니 우리 동네는 없던데. 저력이 있네요. 어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리카나는 현재는 배달 위주로 그 업종 자체가 변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거의 동단위로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요? 예. 우리 동네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군요.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페리카나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페리카나 그리고 처갓집 처갓집 양념통닭. 예, 그 두 개의 브랜드의 박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예.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 그 두 브랜드가 그 각각 상가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 상가가 그 두 개가 있었는데 예. 한 상가에는 처갓집, 한 상가에는 이제 페리카나. 오하하. 예, 그렇게 이제 위치를 하고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예. 굉장히 이제 박빙이 있었는데 결국에 페리카나는 성공한 거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처갓집은 없어졌어요? 처갓집도 물론 운영이 되고 있지만 예. 매장 수가 굉장히 적고요. 아하. 그러니까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본사가 제 기능을 많이 못 하고 있다. 예. 그렇군요. 그 두 브랜드들이 한창 뜨거웠을 때 네. 최양락 씨가 그렇죠. 페리카나 모델이었죠.
페리페리 예. 아, 맞아요. 맞아. 이렇게 닭 분장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면서부터 그 배달이라는 게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치킨의 그쵸, 배달. 그쵸. 치킨 배달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장을 열었고 90년대 초반부터죠. 90년대 초반부터 양념통닭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업태가 생겨난 거나 다름없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실 시장 통닭 위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닭을 그냥 통째로 튀겨내서 이렇게 뭐 절단해서 먹는 식의 시장 통닭 위주였던 게 절단된 양념이 묻어있는 치킨의 아하. 시장을 개척한 브랜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요거 팩트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양념 통닭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건가요? 다른 나라는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스타일이죠. 예.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양념은 없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뭐 양념 통닭을 만드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치킨을 튀겨내고 예. 후라이드 치킨을 튀겨낸 다음에 양념에 그냥 버무리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념 맛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운맛 후라이드 치킨이다라고 하면은 그 튀김 옷에 변화를 주는 거고요. 아, 양념을 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닭이 있으면 염지가 된 닭이 있으면 염지가 된 닭을 그 치킨 파우더를 묻혀서 튀김기에 튀겨냅니다. 예. 그 파우더의 맛인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파우더가 약간 매콤한 게 있으면은 약간 좀 매운 후라이드. 그리고 그냥 후라이드를 튀겨낸 다음에 양념을 묻혀내면 그게 양념치킨. 아하. 뭐 간장 소스를 묻힐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이제 뭐 양념치킨 시장이 열렸죠. 그래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치킨 브랜드와 뭐 많은 치킨 메뉴들이 이제 뭐 항상 밤마다 이제 소비자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그러한 양념을 묻히게끔 했었던 시발점이 됐었던 브랜드다. 아하. 네. 멕시코 사람들도 그런 걸 안 먹나요? 왠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멕시코 음식은 그 한국 음식과 굉장히 비슷하긴 해요. 좀 그쵸. 뭐랄까, 이렇게 양념을 같은 양념을 쓰는 건 아니지만 약간 고열량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 대부분 비슷해서 멕시코 분들이 또 한국 음식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예. 또 저희도 멕시코 요리 먹었을 때 또 맛있게 잘 먹거든요. 예. 하지만 한국식 치킨은 한국식 치킨이다라는 거죠. 어허. 양념치킨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의 그 독보적으로 이거 한국식 치킨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에서 알 정도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삼천포 가면 치맥이 한국의 콘텐츠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맥주랑 치킨을 같이 안 먹나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물론 이제 이건 약간 주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보통 술을 서양 같은 경우는 안주와 이렇게 많이 먹는 그런 문화가 많이 없죠. 아, 그렇죠. 독일 애들 소세지 많이 먹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부어페스트라고 했나요? 그 약간 카레 맛 나는 소세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를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맥주로 먹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고 뭐 이렇게 기름진 음식과 뭐 삼겹살은 소주지 치킨은 맥주지 약간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요. 아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자카야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작은 메뉴들 위주로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서 이렇게 먹는 그런 뭐 문화가 있고요. 또 예. 맥주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퇴근 후 집에서 뭐 한 캔씩 뭐 이런 식으로 먹는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는 그 대한민국만의 문화다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음식 궁합적으로는 굉장히 상극이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풍 걸린다면서요. 예, 뭐 삼겹살 소주도 굉장히 안 좋은 궁합이고 치킨앤 맥주도 굉장히 안 좋은 궁합이다라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매칭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매칭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더 그렇게 강력하게 박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치맥이라는 브랜드 상표 등록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이름 자체를 그렇게 붙여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죠. 예. 치맥이 이후에는 피맥이 약간 조금 떴었어요. 피맥이요? 피자와 맥주. 아하.
이제는 피맥이다. 막 이런 예. 슬로건으로 피자 브랜드들이 맥주와 함께 매칭을 시켜서 막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허. 그런 이유는 뭐 이게 주류 시장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예. 또 아무래도 이제 술이 따라와야만 단가가 올라가고 매출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붙이는 거죠. 아하. 피자는 콜라죠.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라 맥주를 먹는 걸 되게 좋아하긴 그래요? 해요. 아. 예, 기름진 음식에 약간 좀 이게 좀 그 상쾌함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건 뭐 개인 취향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굳이 뭐 오늘은 피맥을 먹어야지, 오늘 뭐 치맥을 먹어야지. 제 친구는 치킨에 소주만 먹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소주를 먹어요, 치킨에? 예. 어. 뭐 맥주는 배부르기 때문에 술 많이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파막을 먹거든요. 파전에 막걸리.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꼭 그 개념적으로 박아놓을 필요는 없는데 좀 의도적으로 브랜드들 혹은 그 해당 시장에서 좀 그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패키지 상품처럼 판매를 하기 위한 전략이 지금까지 좀 문화화됐다. 그러니까요.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치맥이 드라마나 이런데 한류 드라마에 많이 나오면서 외국에서도 한국 가면 그거 꼭 먹어봐야지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는 한국에 와서 배달을 시켜 드시기까지 한다라고들 하죠. 배달을 시켜 먹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요? 그렇죠. 예. 어허. 한강 둔치에서 배달을 시켜 드신다거나. 아하 맞아요.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험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잖아요. 사실 외국 갔을 때 예. 너무 관광객들 많이 가는 관광지보다는 약간 좀 로컬에서 유명한 식당도 한번 가보고 싶고 아하, 현지 그렇죠.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여행의 또 맛인데 예.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뭐 경복궁, 인사동 뭐 이런 식으로만 그 예. 패키지에 의해서 많이 돌아다녔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도 재밌는 컨텐츠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러다 보면은 로컬라이징한 그러한 문화를 또 즐겨보시고 싶으신 거죠. 아하. 때문에 이렇게 배달도 많이 하고 또 외국인을 위한 그러한 뭐 치맥집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양재동 오시면 볼 게 세 가지나 있어요. 일단 저희가 방송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갔던 5개 점포가 한 블록에 다 있는 아, 예. 족발집이 또 있고요. 아 그렇죠. 서울 3대 족발집이죠. 그리고 예. 우리가 오늘 갈 예정인 닭을 잡아서 튀겨주는 치킨집. 거기는 또 강남 3대 치킨집이죠. 양재동에 삼대. 그 2개가 다 있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어. 이 뭐 누가 뽑은 타이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인컨설턴트님이 뽑으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뭐 유명한 족발집이라고 해서 저도 많이 갔지만 저는 학교가 또 이 근처에 있었으니까요. 예. 시끄러워서 저는 사실 그 고등학교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또 반창회나 이런 걸 하면 항상 저는 양재에서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소주 먹으러 온 거구만. 아, 입장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에이. 당시에 제가 앞머리가 3cm여서 아 그렇죠. 저희 항상 그 반창회를 하면은 지금도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예. 양재에서 해요. 이제는 오. 이제 친구들이 다 뭐 외곽에도 많이 살고 하니까 양재가 교통이 좋아서 항상 양재에서 네. 하는데 예. 뭐 양재 하면은 족발 유명하니까 족발 먹으러 많이 가는 편이죠. 근데 어허. 너무 시끄러워서 맞아요.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뭐 맛은 또 좋아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요. 양재동 오면 저는 밥집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네. 대부분 술집이에요. 대부분 술집인데 네. 밥집은 사실은 여기서 한 블럭 더 뒤로 가면은 많아요. 그러니까 뒤로요? 시민의 숲 쪽으로 한 블럭 더 넘어가면은 거긴 엄청 먼데요. 네, 좀 많이 멀어서 문제가 되긴 한데 어허. 그 AT 센터 맞은편 쪽 가면 밥집 예, 맛있는 거 많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군요. 예, 거기는 도보로 한 20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하. 뭐 안타깝죠. 예. 그래도 양재는 먹을 거 많은 편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행복한 고민이신 거예요. 예. 주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스티븐 핑커, 지그문트 바우만. 전 세계 석학들이 극찬한 명작.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썬데이 타임스 특집 기사. BBC 특별 방송. 좌우파의 상투적 주장에 지쳤다면 이 위대한 논쟁을 즐겨보라. 30살 젊은 사장가가 설계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지금 시작된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김영사. 아니 그러면 다시 장수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 그 다음에 소개해줄 만한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뭐 대표적인 브랜드들은 뭐 베스킨라빈스. 그것도 오래됐어요?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6개월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래됐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점포수는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브랜드들은 크게 놀랍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유명한 브랜드니까 그 정도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약간 좀 이제 저는 반전이 있을 만한 브랜드들 위주로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주류 브랜드 중에 가장 오래된 브랜드이고요. 29년 5개월째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매장 수가 1,600개가 넘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주류요? 예. 그럼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아니 그게 뭐가 있을까요? 종로빈대 떡? 아이 그런 건 아니겠죠. 맥주집일 것 같은데요. 투다리? 예, 투다리. 어허! 정답입니다. 투다리. 예. 그게 그렇게 오래됐어요? 투다리 오래됐어요. 어허. 투다리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고, 놀라운 사실은 점포수가 아직도 1,600개가 있어요. 이야. 그게 그렇게 많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투다리 같은 경우는 한물간 브랜드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브랜드예요. 그게 주로 꼬치 파는 데 아닌가요? 예, 맞아요. 어허. 예, 꼬치의 거의 선구자적인 그러한 브랜드인데, 예. 투다리 역시 마찬가지로 유흥상권에서 이렇게 장사 잘 되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아파트 상가, 그리고 학교 앞. 예, 뭐 이런데 구석구석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어허. 투다리 점주분들에 의하면, 물론 뭐 일부 점주분들의 의견일 수 있으나, 어디서 사는 것보다 본사에서 물건을 받는 게 제일 싸다. 그래요? 예, 이제 본사에서 이제 브랜드가 오래됐기 때문에 예. 투다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도 몇 개 있어요. 뭐 설악추어탕이라든지 몇 개 브랜드 같이 운영하고. 같은 회사였어요? 그래요? 아니 투다리랑 추어탕은 조금 그런데. 다르긴 하죠. 예. 예. 그 아줌마 얼굴 딱 네, 붙어있는. 맞아요. 아하. 근데 이제 그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을 해요. 투다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원가 절감에 조금 집중을 기울였고, 그러한 결과 뭐 현재까지 오래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돈이 되기 때문에라고밖에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장사 잘 되기 때문에. 와하. 근데 잘 된다는 거는 결국에 임대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렇게 메인 상권이 아닌 약간 좀 뭐 제2, 제3 상권에서도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예. 또 재료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아하. 이유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 너무 유행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아저씨들도 많이 가시고, 그렇죠. 또 그냥 뭐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도 쉽게 가시고. 어허. 너무 요즘 브랜드들은 사실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고객분들은 들어가기 좀 꺼려하세요. 예. 이런 데는 젊은 친구들만 가는 데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하시면서 약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여러 번 갔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투다리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친숙하고,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 가도 되지, 약간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투다리가 좋은 게 칸막이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다른 테이블 사람들을 얼굴을 내가 진짜 작정하고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파티션이 예. 이게 약간 독립적인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여자친구랑 많이 갔던 것 같아. 그래서 술 먹으려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제 이쁜 여자친구를 나만 보자. 뭐 그런 거죠. 보기만 했을까? 예. 보기만 하지 그럼 술집에서. 근데 이제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막혀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요? 이렇게 뚫려 있는 걸 좀 좋아하고, 아하. 이렇게 여기서 봐도 저기도 보이고, 저기서 봐서 여기도 보이고, 이렇게 좀 훤한, 좀 넓은 그런 공간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서 시비 걸잖아. 뭐 싸움도 많이 있고, 왜 야려 이러잖아. 에이. 뭐 혹은 뭐 헌팅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투다리 같은 경우는 그런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고, 예. 본인의 그 브랜드 색을 유지한 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예, 그러한 이유로서 현재까지 약 30여 년간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놀라운데요? 말씀을 하시니까 가고 싶네. 다음에 한번 투다리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한번 가자고요. 예. 양재역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한 10번째 정도 되는 브랜드예요. 10번째 조금 넘었는데 점포수가, 그러니까 29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 브랜드고요. 점포수는 3,300개. 이야. 최대 아니에요? 1,000개? 매장 수로 따지면 거의 최대 규모죠. 예. 예. 업종은 뭡니까? 이거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예. 예.
베이커리. 파리바게트? 그렇죠. 예. 아, 오. 파리바게트가 3,300개나 있어요? 예. 뚜레쥬르는 어떻게 돼요? 뭐 뚜레쥬르도 뭐 1000단위죠. 예. 예. 엄청 많군요. 그럼요. 예. 압도적이네. 아니 진짜 우리 동네에도 2개가 있어요. 파리바게트가. 파리바게뜨는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저희 방송에서 언급드렸었던 이제 제빵사 관련 문제가 조금 있었었죠. 예,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새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는 걸로 의견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파리바게뜨 본사 그리고 인력 대행을 했었던 협력업체 그리고 가맹점주분들의 같이 모아서 그 3자 협력업체로 만들면은 파견에 대한 내용이 해결이 될 것이고 네. 또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3자 협력 업체를 만들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30여 년째 3,000개가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또 그러한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파리에서 파리바게트에 상을 줬어요. 어이? 세계에 파리를 드높였다. 그럴 수 있죠. 예, 파리바게트가 LA에도 있거든요. 그게. 그래요? 그럼요. 예, 미국에 있죠. 어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진출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실패를 많이 해요. 예. 이유가 지자체별로 법령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맹 영업에 대한 법령이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예,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자체별로 별도로 다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법적인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징적인 곳 뭐 맨하탄이라든지 아니면 뭐 LA 뭐 이제 한인 분들 많이 거주하고 계신 뭐 오렌지 카운티 뭐 이런 부분에만 뭐 파리바게트 혹은 카페베네 이런 브랜드들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아유, 미국 얘기하니까 또 에피소드가 하나 기억나는데 뉴욕에 제가 이제 출장을 갔는데 막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익숙한 간판이 있어서 싹 들어갔죠. 예. 교촌 치킨. 아, 그렇죠. 뉴욕에도 교촌이 있더라고요. 교촌 치킨이 있어요? 네. 교촌 치킨도 수인이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준비한 건 오래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예. 예, 교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건 오래 안 됐군요. 교촌은 제 기억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예. 많이 아하. 시작을 했죠. 교촌은 대신에 그 동남아라든지 예. 그러니까 해외 진출은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요? 교촌도 많이 진출을 했고 BBQ 같은 경우는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랑 많이 받았죠. 예. 뭐 약간 잠깐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은 말씀드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이런 그 서양권에서는 사실 프랜차이즈 영업이 활발하게 시도를 못했는 건 사실인데 예. 동남아시아권에서는 좀 활발하게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하.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요?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그 인구수가 만만치 않고요. 거기가 거의 2억이 그렇죠. 넘을걸요? 예, 인구수가 굉장히 만만치 않고 또 때문에 그 F&B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열려 있어요. 아하. 최근에 그 좀 저랑 친한 지인이 그 마포갈매기라는 이제 갈매기 브랜드, 갈매기살 브랜드를 우리 동네도 있어요. 예, 마포갈매기.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오픈을 했어요. 자카르타에. 예, 그 친구가 약간 좀 그 쉽게 표현하면 뻥이 좀 심한 친구라 제가 100% 말을 믿지는 않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 말에 의하면은 매장 면적이 2,00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2,000평이요? 그래서 뭐 사실 저는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분 진짜 갈매기를 거기서 날려가지고 잡는 사람 먹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본인 말에 의하면 직원 수가 100명 다니고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했는데 뭐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100명? 장난 아니네요. 하지만 이제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간 건 사실이에요.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제 가져간 건 사실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출을 많이 합니다. 영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다시 돌아와서 교촌치킨은 23년 됐네요. 23년요? 예, 교촌치킨 23년 됐고 현재 매장 수는 1,000개 정도 있습니다. 와, 교촌도 많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준비한 이 자료에 대부분이 치킨 브랜드. 예. 아하. 예, 교촌 치킨보다 오래된 치킨 브랜드들 보면은 멕시카나. 멕시카나. 예, 장모님 치킨 그리고 멕시칸 치킨 그리고 림스 치킨 이 정도로 있어요. 잠깐만요. 아까 처갓집 있었잖아요. 처갓집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그 페리카나와의 경쟁 때문에 그럼 장모님도 있다고요? 예, 장모님은 있어요. 처갓집이랑 장모님이랑 뭐가 다른 거죠? 그러게.
글쎄요, 이거 장인어른은 없어요? 장인어른은 안 계시네요. 아. 아, 그렇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치킨 뭐 그 이후로도 되게 많아요. 사실 교촌 치킨 이후로도 치킨 브랜드들은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같은 경우도 네. 22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그렇게 오래됐어요? 예, 호식이도 이제 900개가 넘게 있죠. 와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킨 이외에 조금 다른 업종에서 오래된 브랜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종로빈대떡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 종로빈대떡 같은 경우도 한 23년째 운영되고 있어요. 아니 그건 매장이 몇 개 있나요?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은 41개 정도 운영이 되고 아하. 있습니다. 많진 않군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광화문에 있는 종로빈대떡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 집인데. 저희가 자주 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그 종로빈대떡 같은 경우는 빈대떡을 판매하면서 이제 대부분 막걸리를 드시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게 강한 이제 업종인데 그런 거를 조금 보완을 해서 그 전을 많이 팔면서 그러한 분위기를 주지만 조금 더 세련된 분위기의 그러한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났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약간 사양됐다라고 이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뭐 전선생 그렇죠. 이런 예, 거죠? 예, 예. 사실은 이제 뭐 전선생과 종로빈대떡이 같이 있으면은 대부분 사실 전선생을 가시죠. 그리고 전선생과 종로빈대떡을 오픈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선생을 오픈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겠군요. 왜냐하면은 전선생 같은 경우는 점심 메뉴를 커버를 해주거든요. 아, 그래요? 예, 보통 전선생은 특히 이제 오피스 지역에 있는 전선생 같은 경우는 점심 장사를 같이 합니다. 뭐 아하. 이게 순두부찌개라든지 뭐 이러한 그 메뉴를 같이 판매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 그 예비 가맹 점주분들께 설득을 하기가 좋은 거죠. 아, 그러겠네요. 예, 점심 장사도 하고 저녁 장사도 하니까 음. 뭐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러한 그 이유로 설득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약간 좀 사양되어서 종로 빈대떡 같은 경우는 너무 빈대떡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 그때 계속 그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편하기 때문에 가시는 단골 고객들은 충성도가 굉장히 높으신 거고 예. 대신에 이제 신규 고객의 유입은 조금 덜한 브랜드일 수 있다. 맞아요. 아니 저희도 광화문에 있는 종로빈대떡 가보면요, 거의 저희 말고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예.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그렇죠. 예. 말고는 없어요. 진짜 젊은 분들은 안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우리 후배들 중에 이제 여자 후배들 같은 경우는 거기 가자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맞아요. 짜증 내죠. 약간 좀 뭐 내가 가기에는 올드하다.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 후배들이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제일 좋은데. 그러한 이유로 이제 뭐 약간 좀 좀 그래 하셨었고요. 아, 근데 빈대떡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나요? 아, 누구나 다는 아니에요.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빈대떡 가게에서 빈대떡만 파는 게 아니니까 뭐 다 좋아하는 음식인 거는 맞지만 그 음식 외에 다른 메뉴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좀 부족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모듬전 혹은 빈대떡 위주로 이제 판매가 되는데 나는 전 말고 딴 것도 먹고 싶은데 그럼 결국 거기서 1차하고 2차를 딴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 함께 파는 곳으로 가자. 맞아요. 그래서 종로빈대떡 갈 때는 맨 마지막, 그렇죠. 예, 밤 거기는 24시간 하니까 맨 마지막 먹을 때 딱 거기서 먹고 헤어지잖아요. 네. 그 빈대떡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빈대떡 신사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돈 안 내고 그 무전 취식하셨던 분. 그렇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라. 예. 이런 아니,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데 집에서 빈대떡 못 부쳐 먹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그럼요. 녹두가루부터 해서 준비할 것도 많고요. 맞아요. 집에서 드시면 훨씬 비쌉니다. 네. 아니 결혼한 다음에 첫 제 생일 때 와이프가 빈대떡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걸 아니까. 예. 근데 한 번 해주더니 다시는 못 해주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 돌로 갈았어요, 진짜? 아니요, 믹서기로 했는데 그거 아. 불리고 뭐 이런 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거죠.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뭐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찬 가게가 잘 되는 이유가 예.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업종만 좀 추가로 말씀드릴 건데요. 분식 브랜드 중에 가장 오래된 브랜드고 한 32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니 분식이 32년 된 게 있어요? 김밥 천국. 아닙니다. 종로김밥. 아닙니다. 어이? 이거는 물론 이제 현재는 매장 수가 많이 없어요. 신포만두. 예, 맞아요. 아하. 신포만두? 박 PD님께서 굉장히 오. 정보율이 높으신데 그러니까. 신포우리 만두 같은 경우는 현재 매장 수가 한 120개 정도 있고요.
난 그게 그렇게 오래됐는지 몰랐네요. 심포만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의 심포동 그렇죠. 아하. 역사가 깊은 브랜드예요. 예, 거기서 그래요? 이제 그 유래가 되어서 현재까지 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심포우리 만두가 사실은 그런 분식 시장을 개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박 PD가 되게 좋아해요. 네, 왜냐면 저는 만두를 되게 좋아하는데 심포 만두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럼요. 어. 제가 고등학생일 때도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지금도 있는지 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강남역 그 지금은 지오다로 예전 타워 레코드 예. 자리에서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은 심포우리 만두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강남역에서 식사 많이 하셨을 거야 아마 제 기억이 저는 많이 먹었었어요. 예, 거기서. 예. 강남역 좀 비싼 거밖에 없는데 분식 먹고 돈은 별로 없을 때는 이제 분식이라도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심포우리 만두 많이 먹었을 기억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뭐 이제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그렇게 개척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기타 뭐 놀부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역시 마찬가지로 30여 년째 운영되고 있고요. 아하.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킨 공화국 그리고 커피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커피 브랜드 중에는 가장 오래된 브랜드가 19년 3개월째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19년요? 아 그거 알 것 같아요. 그 우리 학교 앞에도 있었는데 세 글자 아니에요? 할리스 예, 아닌가요? 할리스 정답입니다. 아. 할리스? 겨우 하나 맞췄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맹 영업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할리스 그렇죠. 커피 같은 경우가 300개가 좀 넘게 있어요. 아, 예, 300개. 360개 정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할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강훈 맞아요. 님 그 예. 고인 되신 강훈님 관련 방송을 할 때 할리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죠. 신세계 푸드에서 스타벅스를 런칭하기 위해서 이제 그 미국 본사에서 그러한 내용을 배웠었던 담당자였고 그 부분이 엎어지면서 국내 브랜드로 그러면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런칭을 했었던 브랜드가 할리스. 아하. 예, 때문에 국내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 시장에서는 가장 오래된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할리스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물론 할리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브랜드들이 처음에 오너가 끝까지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느냐는 아니에요. 아하. 예, 뭐 놀부 같은 경우도 주인이 바뀌었고, 네. 중국으로 팔렸잖아요. 예, 할리스 같은 경우도 주인이 한 3번 정도 바뀌었고요. 그렇죠. 뭐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펀드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하지만 브랜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손익이 난다라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이렇게 뭐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었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래됐지만 사양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고. 예. 오래됐지만 여전히 성행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뭔지 네. 원인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동반이 되면은 어허.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장수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실 수도 있고 혹은 장수하는 가게를 운영하실 수도 있을 거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배경이 뭡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물론 페리카나 같은 경우는 그 배달 업종으로 이제 변신을 하면서 자리를 잘 잡았다. 그리고 이제 선두주자로서의 지위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두다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았고 그리고 본사에서 공급을 받는 물건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는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장사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브랜드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만 집중적으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하게끔 도와주면은 결국 브랜드는 오래 살아남고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요. 그렇죠. 또 브랜드를 선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떤 게 오랫동안 장사가 잘 될 것인가. 근데 아하. 오랫동안 장사가 잘 되려면은 그렇게 급박한 유행을 타서도 안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타겟에만 한정된 그러한 메뉴여도 안 될 거고요. 약간 좀 두루두루 사랑을 받으면서 어디서 하든지 평타는 칠 수 있을 만한 브랜드를 어허. 선택을 하시는 경우는 그래도 오래 영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박을 노리십니다. 그렇죠. 예, 수익 본인이 투자하시려는 금액보다 수익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브랜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 브랜드들은 그런 수익성 절대 못 맞춰드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행을 타지 않고 그냥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어떤 브랜드가 각광을 받고 유행을 타고 있으면은 뭐 매출이 잘 나오겠죠. 예. 그런 브랜드는 수익을 맞춰줄 수가 있겠죠. 아하. 때문에 선택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대신에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항상 좀 고민을 해주시면은 오랫동안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만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단순히 지금 뭐 시장이 뭐가 원물값이 내려갔으니까 지금 하면 이게 뭐 많이 남을 거야. 대표적인 게 그 무한 리필 연어 브랜드였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많이 있었어요. 재작년에 한참 유행을 썼었는데요. 뭐 연어 먹은 육회, 무슨 연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연어 상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인당 얼마를 내면은 연어가 무한 리필로 나왔죠. 아하. 그럴 수 있었던 게 당시에 연어의 원물값이 쌌어요. 아. 그래서 이제 국내 연어가 워낙 저렴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예. 무한 리필이 가능했었던 거죠. 예. 근데 주식이랑 똑같거든요. 바닥을 찍으면 올라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원물값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아, 연어 가격이 올라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러겠네요. 예, 이러한 단편적인 기회 요소만을 보시고 판단하시면은 반드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위험 요소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단편적인 요소만 보시고 판단을 약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까지 인컨설턴트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진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반복되죠, 항상.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스팟성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진 브랜드들이 더 많아요. 예, 훨씬 많이 있죠. 그런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너무 유행을 탔고, 그렇죠. 그렇게 너무 유행을 타면서 급박하게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는 순식간에 세컨 브랜드들이 막 생겨나면서 유사 브랜드들이 쫙 생겨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동시에 망하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제가 첫 번째 방송을 아마 대왕 카스테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딱 그러한 그 이슈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람이 하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순리대로 가는 건데 영화 배우도 딱 그래요, 진짜. 오달수 씨, 예. 안성기 씨 이런 분들 꾸준히 오래 가잖아요. 예. 특별히 나 저 배우 너무 싫어 이런 분도 없고 나 저 배우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분도 없지만 그렇죠. 오래 가시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 두 배우분들의 그 광적인 팬들 분께서 들으시면 광적인 팬이 예. 있긴 하시겠죠. 아주 드물 겁니다. 예. 속상하실 수 있는 발언이시긴 한데.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특별히 예. 호불호 없이.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런 면에서 진짜 오늘 투다리의 재발견 저는 너무나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제 학교 시절에 많이 먹었던 투다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 그 뒷 배경에는 그 본사에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진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갈 길 잃은 약간 그 중장년층들 의 발길을 모을 수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요. 몇 개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한 연령층을 타겟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브랜드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니즈가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블루오션을 만들어낸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중에 투다리가 아직도 있었네 하면서 야 오늘 당장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아니 저희도 2차는 투다리로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근처에. 아니 양재에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에 아하.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예,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버거킹 햄버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좀 푸짐하죠, 아무래도. 예.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에 비하면 맛이 확실히 난 것 같아요. 아니 박 PD가 항상 맥도날드만 얘기해서 맥도날드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예, 맥도날드는 감자는 확실히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커피가 싸니까. 아하. 예, 저는 이제 운전할 때, 뭐 고속도로 탈 때 꼭 맥 드라이브에서 커피를 한 잔씩 받아가는데, 왜냐면 스타벅스는 항상 대부분 옆에 있거든요. 맥도날드 옆에. 아 그래요? 줄을 엄청 서야 돼. 그 버거킹이 양도 많고 푸짐한데 단가가 좀 세죠. 아 예, 그래요? 맥도날드보다 조금 단가가 센 편인데 푸짐하죠. 그리고 뭐 버거킹 최근에 CF도 굉장히 재밌게 잘 찍어서 그 이정재 씨 모델로 해서 새우버거 할 때는 그 신세계죠. 이정재 씨 나왔었던 영화. 새우란 말이야. 그게 버거킹이에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의 이제 좀 재미난 광고를 최근에 많이 했죠. 그거 맨 처음에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네. 박 PD의 아재 개그 같았다니까요. 나 새우깡인 줄 알았어. 버거킹 뭐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들 패스트푸드 계열에서는 뭐 롯데리아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연코 가장 오래된 프랜차이즈 회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롯데리아. 예. 그런데 롯데리아보다 더 오래된 브랜드가 딱 한 개 있습니다. 그건 뭐 어디예요? 그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뭐 지금도 영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예. 림스 치킨이라는 브랜드가 저 기억나요. 예,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프랜차이즈 브랜드예요. 맞아요. 림스치킨 같은 경우가 지금은 67개 정도 매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예. 운영된 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이야. 40년요? 40년 2개월.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9월 기준이에요. 9월 기준으로. 2017년 9월 기준으로 림스치킨이라는 브랜드는 40년 2개월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야하. 총 매장 수는 67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림스치킨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먹었던 브랜드예요. 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리고 뭐 간간히 아직도 이렇게 야장 많이 깔고 맥주 팔면서 치킨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예. 뭐 물론 대한민국이 치킨 공화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시발점이 됐었던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림스치킨은 이제 후라이드 치킨이 맞아요. 강한 브랜드였었고요. 네. 롯데리아에 이어서 롯데리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37년 2개월째 운영이 하고 되고 있습니다. 와, 롯데리아도 진짜 오래됐네요. 롯데리아 매장 수가 몇 개일까요? 몇 개나 되나요? 많을 것 같은데요. 200개? 1167개. 1167개요? 예. 와. 다이소보다 많네요. 많이 있죠. 롯데리아는 진짜 많아요. 그렇군요. 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했는데 예. 양구에도 롯데리아는 있습니다. 양구에도 있다고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생겼어요. 아하.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거기는 군대리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외박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3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뭐 좋은 계획 없으신가요, 박 PD는? 단풍 구경 제대로 한번 해야죠. 단풍 구경? 네. 예. 아니, 더 좋은 계획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문열 컨설턴트님을 만나 뵈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계획 아닐까요? 매주에 한 번씩 하는데. 막 갖다 붙이려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요, 오늘도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이문열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컨설턴트님은 오늘 좋은 계획 없으신가요? 오늘이요? 오늘은 딱히 계획은 없고요. 예, 마지막 날인데. 10월 마지막 날이면 이용 씨인가요? 그렇죠. 노래라도 한 곡 좀 뽑으셔야죠. 그분 노래가 아마 저작권이 많이 들어오는 날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특정 그런 계절 특수를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반가운 전화도 있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저번 주 토요일에 그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호운당
돈가스집. 예, 사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 뭐 당시에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예. 뭐 이제 그 개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못 들으셨었대요. 왜요? 핸드폰을 바꾸셨는데 예. 어플을 따로 안 쓰셨대요. 그 전에 아하. 그냥 팟캐스트를 이용을 해서만 이게 저희 방송을 들으시다가 핸드폰을 바꾸시고 나서 이제 그걸 못 들으셨었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셨는데 예. 어느 날 어떤 손님들이 오셔서 예. 아 여기가 유명한 집이라고 소문을 듣고 왔다. 오이? 그러시면서 이제 그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한번 여쭤보니까 아 사실은 팟캐스트에서 들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와하. 네, 끝나고 이제 조심스럽게 뭐 식사도 괜찮으셨냐 여쭤보고 뭐 혹시 내가 방송을 직접 못 들어서 그러는데 방송에는 어떤 내용이었냐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뭐 음식도 좋고 뭐 다 좋은 가게인데 약간 입지적인 아쉬움이 있는 가게였다라고 소개를 받았어서 뭐 찾아왔다.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예예. 예,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와하. 그래서 뭐 다른 분들까지 확인은 안 됐는데 간혹 보통 이제 그런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손님들이 좀 단골 위주고 웬만하면 얼굴이 좀 낯이 익거든요. 예. 근데 낯이 익지 않은 고객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오더라. 아. 그래서 혹시 이게 뭐 일일이 여쭤보지는 못했지만은 방송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너무 감사하다고. 어우, 저희 애청자분들이 다 몰려가셨군요. 예, 그렇게 따로 연락이 오셨어요. 야하. 그래서 참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지쳐 있으셨어서 저도 좀 힘을 북돋아 드리려고 했었던 게 그 다음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었고 그렇죠. 참 막 그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게원 그 군 장병들께서 롯데리아 먹어요? 예, 양구가 네. 읍면인 거죠. 양구읍 그죠? 양구면 예. 야, 읍면 단위에도 롯데리아가 있다는 있다고요? 거죠. 예, 그렇죠. 야하.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거킹 혹은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가맹 영업을 시작을 거의 안 했고요. 지금도 사실 했다 하더라도 가맹 점수가 많지가 않아요. 예. 롯데리아는 대신에 가맹 영업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패스트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허. 오픈해달라라고 하면 그냥 오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저기 속속들이 입점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롯데리아가 국내에서 마켓 시어가 1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 매장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 아니 여기서 잠깐 돌발 질문인데 네. 군데리아랑 롯데리아랑 어느 게 더 맛있습니까? 아 그거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한 건가요? 저희 싸제와 때는 아니 저희 때는 군데리아가 없었어요. 제가 아, 군대 다닐 그러셨나요? 때는. 물론 최근에는 군대리아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라고 예. 들었어요. 제가 군생활을 할 경우는 군대리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에이? 하나가 아니라 두 종류가 있어요? 예, 이제 딸기잼이 나오는 군대리아가 있고 포도잼이 나오는 군대리아가 있어요. 아니 햄버거에 잼이 들어가나요? 아, 예, 그렇죠. 빵을 쌀빵인데요. 예. 햄버거는 원래 빵을 구워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는 굽는 요리가 불가능하죠. 왜요? 일일이 다 구울 수가 없으니까요.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음식은 대부분 볶거나 찌거나 튀기거나. 아, 그래요? 예, 급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삽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맞아, 그 삽으로. 단체 음식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계란 후라이를 못 먹죠. 아, 일일이 진짜 후라이를 뭐-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군대 있을 때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식수 인원이 적은 식당만 후라이가 나오는데요. 아하. 군대리아도 원래 계란 후라이가 나와야 하지만 식수 인원 문제로 후라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은 달걀이 나오고요. 당시의 얘기입니다. 예. 아니 햄버거에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요? 아, 그렇죠. 일단 계란을 먹어야 되니까. 와. 그리고 빵을 구울 수 없기 때문에 빵을 쪄서 나와요. 빵을 치면 진짜 맛없을 것 그거는 같은데.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무튼 데펴서 나오는 개념인 거죠. 예. 예, 거기에 이제 포도잼 혹은 이제 딸기잼을 바르고 포도잼이 나올 때는 가공 샐러드라고 해서 이제 마카로니 이렇게 마요네즈 범벅된 그 샐러드가 나오고 딸기잼 나올 때는 양배추 썰어서 이렇게 드레싱 뿌리는 샐러드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패티 두 개와 함께 그렇게 먹는데요. 예. 뭐 맛이 물론 이제 색다른 메뉴니까 뭐 이게 제 기억에 수요일 일요일 아침마다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허.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예. 약간 좀 입에 안 맞는 분들은 이제 짬밥 좀 먹은 장병들 같은 경우는 안 먹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오리지널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군요. 외박을 나가면은 롯데리아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군대에서 군대리아가 나온다고 하길래 군대 진짜 좋아졌구나
근데 그렇게 좋아하신 것 같진 않네요. 예, 뭐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갖췄다, 구색을 늘렸다라는데 그러한 거에 출중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 PD도 못 먹어봤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 군대리아를 그냥 매점을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아니요. 예. 부식고 그런 사장님이셨었는데 예. 또 이제 덕분에 힘을 많이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저희도 이런 소식 전해 들을 때마다 저희가 방송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니, 기쁜 것보다 안심이 돼요. 아, 그렇죠. 예. 연락이 하나도 안 왔다 하면은 괜히 우리가 방송을 너무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자책감이 드는데 예. 이런 얘기 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괜찮게 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힘내서 더 열심히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해 주셨고요. 아하. 예. 저도 덩달아서 더 열심히 상담하고 더 열심히 컨설팅 해야겠다라고 좀 자극이 됐었던 그런 하나의 뭐 일이 있었네요. 예. 아이,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들으시고 직접 가보시고. 야, 진짜 이렇게 행동하는 애청자분들이 또 있을까요? 예, 근데 뭐 기꺼이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도 될 만한 그런 가게였기 때문에 아하. 자신 있게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거고 또 그만큼 그 전까지 호운당 사장님께서 열심히 또 운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아마 방문하셨었던 청취자분들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만족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정말 맛있고 가격도 착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브랜드라면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피자 연합처럼 뜻있는 분들이 호운당 브랜드들 공유를 하면서 그렇죠. 상생하는 맞아. 예, 그런 모델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좀 바라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호운당 사장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 음식이라든지 주방에 대한 세팅, 뭐 요리 메뉴 등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셨었던 분이에요. 그 교직에도 잠깐 있으셨던 분이었고 그래서 예. 사실은 장사보다 그런 쪽에 더 재능이 있으신 분이었다 보니까 아하. 그런 거를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비단 돈가스만의 메뉴뿐만이 아니라 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일식뿐만 아니라 한식도 뭐 여러 가지 조리 학교에서도 일본에서도 공부를 하셨었던 분이고 하니까 사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뭐 당장 일단 본인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가게에 대한 뭐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실히 안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실 여력이 조금 안 되시는 건 있겠죠.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정화되면은 뭐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고 예. 또 뭐 직접 어떻게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은 한번 뭐 할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는 할 생각이에요. 사실은 처음 음식을 먹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아하. 아니, 그때 뭐 조언을 직원도 한번 늘려보고 배달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갔나요? 지금은 일단 메뉴를 조금 변경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메뉴. 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은 세팅이 되어 있는 현재 주방 집기를 이용을 해서 큰 인실을 들이지 않고 늘릴 수 있는 메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튀김기가 있기 때문에 튀김기를 이용을 해서 그 사이드 메뉴 혹은 약간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어떻겠냐. 어차피 상권 입지적인 부분에서 여러 뭐 유명 상권처럼 뭐 객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그런 기회 요소가 없는 상권이다 보니까 예. 차라리 그 객단가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하. 그렇다고 기존에 팔던 메뉴의 단가를 올리면은 그거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게 사이드 메뉴식으로 해서 혹은 세트 메뉴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객단가를 확보하실 수 있게끔 예. 그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완료가 돼서 이제 곧 시행을 하실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네요. 아니,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호운당 위치 저희 방송 듣고 아직까지 못 가신 분들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예, 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예, 바로 옆에 그 쌍용예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쌍용예가 아파트 단지 1층에 위치해 있는 호은당이라는 가게이고요. 뭐 네이버에서 그냥 호은당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주소는 상세하게 나오니까 혹시라도 뭐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 혹은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무 때나 편히 가시면 더 좋을 거고요.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방송 듣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면 더 기분도 좋고 힘도 난다고 하시니까 뭐 서비스도 이렇게 좀 주시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고기
양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한 덩어리라도 더. 네. 예. 이건 저희가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 그렇죠. 예, 아무튼 그렇게 좀 뭐 생색 아닌 생색 내셔도 사장님도 더 반가워할 만한 일이니까. 예, 그러니까요. 가서 말씀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우 너무나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얘기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장수 프랜차이즈 요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전주 방송에서 이제 예고를 드렸었던 것처럼 장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한번 브랜드가 어떤 게 있고 예. 언제부터 운영이 되어서 현재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하. 예, 그런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요. 그렇죠. 아니 항상 역사는 재밌어요. 아, 그럼요. 예, 장수 프랜차이즈 이거 찾아가는 역사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뭐 맥도날드, 그렇죠. 혹은 뭐 피자헛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외국계 외식 그런 브랜드들 위주로 오래됐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외국 그런 외식 브랜드들은 물론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국내 영업을 시작을 했을 수는 있겠으나 국내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영업 시간 자체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뭐 버거킹 같은 브랜드가 뭐 대표적일 텐데요. 버거킹 같은 경우도 그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그 외국에서 국내에 수입이 되었지만 예. 일반 가맹점 모집을 한 거는 2014년부터예요. 2014년요? 예. 4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직영점 형태로만 운영을 했었던 거죠. 아하. 네, 그런 물론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런 거를 구분해 내실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뭐 버거킹 나도 가맹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예. 네, 가맹 영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었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먼저 국내 브랜드들이 프랜차이즈 영업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예. 그런 브랜드